안녕하십니까. 찻사발이야기의 여여 심동균입니다. 자, 오늘 초복입니다. 이제 중복 말복 남았는데 여러분들 더위에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덥습니다. 오늘은 아나바다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됐냐면요, 부산 양정초등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어디 있는지는 내가 대충밖에 모르겠어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 지인이 영상을 하나 구입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서로 그 자기 집에서 쓰던 물건, 또 안 쓰는 물건, 이런 거를 가져와서 서로 바꿔 쓰고, 나눠 쓰고, 이런 거를 보면서, 예전 그 97년도 당시인가요? 그 IMF 시절 때, 우리가 그때 금도 날에 바치고, 달러가 확 올라가고 할 때 고생하던 시절에 그때 아나바다가 나왔어요. 어느 지역에서 나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이렇게 굉장히 절약하자는 의미죠. 절약. 우리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절약 잘 아시죠? 질서. 길거리 가면서 빵 봉지 안 버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 도자기도 오래됐다 해서 그게 지저분한 거 아니고, 오래됐다고 해서 깨졌다 해서 못 쓰는 물건 아니거든요. 다시 쓰자 이거죠. 다시 쓰고 아껴 쓰자. 그리고 문화유산답게 귀하게 여기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아나바다를 생각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서로 아껴 쓰고 바꿔 쓰고 나눠 쓰고 뭐 다시 쓰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기성세대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이제 도자기 몇 가지를 제가 이제 정리해 줄 거예요. 요거는 이제 덤봉잔인데, 덤봉잔을 또 잘못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보성은 일본말로 호조랍니다. 호조. 그리고 고빗기라는 건 우리말로 덤벙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호조네 하면 안 되고요. 덤벙이네 하면 고빗기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왜냐면 덤벙은 운대리도 나오고 보성도 나오고 경기도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군데서 나오기 때문에 보성 거를 얘기할 때는 호조하면 됩니다. 그러나 보성 거 아니고 운대리 거예요. 운대리 덤벙인데 호조 이러면 안 되고 고빗기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되도록이면 일본말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있는데 굳이 일본말을 쓸 이유가 없죠. 근데 덤벙이지만 철화가 들어간 거는 철화 덤벙이 하면 되죠. 일본말로는 뭐 애고빗기 한다지만 그렇게 쓸 필요 없죠. 철화 덤벙이 이런 게 있습니다. 철화 덤벙이. 그 다음에 이제 또 같은 덤벙이지만 그렇게 나뉘고요. 또 귀알이 있습니다. 귀알. 근데 귀알이 좀 요거 두 개 다 지금 보성에서 나온 건 아니고 운대에서 나온 건데, 뒤를 보면은 달라요. 이 다르다 해서 하나는 운대리 거, 하나는 다른 데 거 아니죠. 다 같은 운대리 겁니다. 이렇게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고정관념을 갖고 이렇게 나누는 그런 생각은 조금 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면 전부 이제 또 김해를 또 긴가이라죠. 김해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건 웅천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웅천 겁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웅천 가까운 데 거니까는 웅천이라 할 수도 있고, 또 김해 쪽 거다 아주 틀린 말 아니에요. 왜? 김해 쪽에서 가까운 데니까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김해보다는 웅천이 더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는 완전히 웅천 거예요. 왜냐면 99%라죠. 완전히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99% 웅천거다. 왜냐면 테토라든지 유약이라든지 이 굽 같은 걸 보면은 아주 전형적인 웅천 거죠. 요거는 이제 아까 어떤 손님이 오셔서 말씀하는데, 이걸 보여드렸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 이거죠. 근데 그거는 뭐 자기 생각이고, 많이 본 제가 조금 더 잘 알겠죠. 이거는 이제 청이도 쪽입니다. 청이도의 남한, 소남한입니다. 이런 게 있고, 평다완이라는 거죠. 이런 거는 다 평다완이라는 겁니다. 이제 요 지름이
4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들. 그래서 높이는 한 4.5 왔다 갔다 하는 것들. 단 차심이 있어야 됩니다. 맞아. 차 고임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차를 마시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차심이 차 고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시냐면 요즘 사람들이 한 모금 잔, 소잔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정상적인 다완은 아니랄 수 있죠. 그래서 요즘 다완으로 작은 다완으로 쓰는 거죠. 그렇지? 이거는 만들 때 정지로 안 만들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차 고임 자리가 없으니까는.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는 구분이 확연하게 돼요. 이런 거는 지금 완전히 고임 자리가 쏙 들어갔어요. 차 고임 자리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다완으로 사용했던 거다. 만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이 잔이었는데 귀가 떨어졌어요. 그럼 이거는 술잔이나 찻잔으로 틀림없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는 거고요. 또 요거는 이제 이 선이나 요 생김새, 선을 보는 형태를 보거나 또 안에 차 고임 자리나 밖에 굽각기나 굽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소바형 다완이 아니야. 크기도 16 정도 되고 높이가 6 정도 되고 이런 거는 이제 소바형 다완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요거는 이제 웅천에서 그 김해 쪽에 웅천에 더 가까운 거죠. 그래서 보통들 이 웅천 다완이다 하는데 글쎄 정확하게 웅천은 저는 아니다 봅니다. 조금 떨어진 곳이 아닐까. 그러니까 웅천에 가깝지만 쉽게들 이제 웅천 다완합니다. 요즘 웅천.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웅천 거 있고 웅천 게 아닌 게 있고 가까운 게 있고 먼 데 게 있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너무 그걸 갖다가 집착하거나 거기에 너무 비중을 두시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 다완이 아름답고 찬물이 잘 들고 차를 마셨을 때 맛이 있고 이런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나. 같은 우리나라 건데 꼭 지역을 따지고 뭘 따지는 것보다는 이걸 씀으로써 쓰는 사람이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 이제 아껴 쓴다는 게 바로 이런 건데요. 이게 중국 자사오가 많이 비싸진 않아요. 이런 게 처음에 나올 때 이제 그게 오래되다 보면 비싸지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런 것도 이렇게 뚜껑이 깨진 거를 갖다가 고쳤을 때는 비싸서 아닙니다. 아껴 쓰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멀쩡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이걸 버려야 돼요? 깨졌다고? 우리가 예전에 할머니들 그때 이제 생각이 나요. 할머니들이 조금 그래서 이만 나가면 버렸어요.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근데 일본이나 중국 가까운 이제 나라로 예를 들 때는 그분들은 안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조금 아껴 쓰고 다시 쓰고 하는 거를 한번 해봐야 안 되겠나. 어린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하니까. 또 우리가 물자가 참 없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도자기를 정말로 더 값지게 생각하고 또 문화재청한테 늘 부탁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정말 보호정책 쓰지 말고 개방정책 써가지고 우리나라 도자기가 어느 나라에든지 갈 수 있고 올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서 도자기의 왕국, 다완의 왕국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다완하면 한국 아닙니까? 일본입니까? 일본으로 지금 알고들 있어요. 사실은 아니거든요. 일본에서 좋은 다완은 한국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한국이 다완의 왕국이 아닌가. 근데 지금 빚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전부 우리 기성세대 책임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나중 되면 걱정이 이 다완을 알겠나? 우리나라 도자기의 귀함을 알겠나?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누구 할 것 없이 정말로 좀 깨우치고 우리 다완의 중요성을 좀 더더욱 문화재청부터 국가부터 더 깊이 좀 생각하시고 첫 번째 보호정책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또 값이 올라가야 가치가 올라가야 이 다완이 더 귀한 거를 느끼겠고 또 다완의 나라로서 명성이 높아지려면 가치가 높아지는 게 맞다 봅니다. 제 다완을 값을 올리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완의 가치를 알아서 우리나라의 다완이 올라가는 걸 저는 응원합니다. 그리고 보이차도 앞으로는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값이. 왜냐하면 중국의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인건비가 올라간다는 거는, 자재값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 제품의 값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거는 물류비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기름값이 올라간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만의 가치도 올려야 되고 우리나라의 가치도 올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나중에 우리 문화유산을 갖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오늘은 좀 딱딱한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 또 부드러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덕분에 그래도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여 갤러리의 찻사발 이야기는 낭만자기 수리연구소의 우리 이 감독님하고 같이 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리하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다르죠. 지금 일본에서는 진짜 정상적인 1년 걸려서 6개월 걸려서 하는 수리비는 보통 아무리 싼 것도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을 호가합니다. 하는 방식이 다르죠. 우리가 일반 본드 갖고 막 붙여서 한 거는 쌉니다. 3만 원, 2만 원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왜냐면 거기다 옷 칠하고 금 삽작 칠하고 돈 안 듭니다. 그러나 무슨 재료로 붙였느냐, 그 안에 붙인 재료가 중요하고 방법이 중요하니까는 값이, 수리비가 비싸다 싸다는 논할 건 아닙니다. 내가 이거를 쓸 거냐 안 쓸 거냐, 모셔놓을 거냐, 모셔놓을 거는 싼 본드 갖고 붙이면 되겠죠. 그러나 내가 써야 되는 물건 같은 거는 본드로 붙이면 안 됩니다. 옷으로 붙여서 하는 게 정상이지만 옷으로만 붙여서 하려면 기간이 최하 6개월, 1년 걸립니다. 아무리 빨라도 3, 4개월 걸려요. 그러면은 값도 비싸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옷으로 안 하고 이제 레진으로 하죠. 긴치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지 않는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리를 해도 내가 계속 마시는 잔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차에 물들어서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물을 여기다 적시면 더 퍼집니다. 확 그림이 나와요. 이렇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은 조금 인체에 무해한 재료 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싸고 비싸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싸면 싼 대로, 비싸면 비싼 대로 다릅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보증하는, 정직하게 하는 곳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우리 이 감독님한테만 꼭 하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되도록이면 정상적으로 수리하는 데서 해서 조금 비싸더라도 내가 쓰는 물건은 좋은 수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마칠까 합니다. 다음에 만날 때는 조금 부드러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운데 몸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